프로그레시브 락이 점점 더 규모를 키우고 또 복잡해지던 70년대 중반, 곡 길이는 20분을 넘어가고 무대는 마치 오페라처럼 연극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대중은 점점 피곤해지기 시작했죠. 아니, 그냥 기타, 베이스, 드럼으로 시끄럽게 달리는 그 락은 어디 갔냐? 이런 불만이 쌓이면서 정반대의 움직임이 터져나옵니다. 더 단순하게, 더 날 것으로 돌아가자는 흐름, 그게 바로 펑크였죠. 다만 펑크락 자체가 펑크 문화 운동의 일부에서 발생한 만큼 장르적으로 한정짓기에는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섹스 피스톨즈를 위시해서 가장 주류였던 스타일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펑크는 기술이나 복잡한 구성을 싹 다 무시했습니다. 코드 딱 3개면 충분했고 박자는 단순히 직선으로 밀어붙였죠. 가사는 사회 불만, 정치 풍자, 젊음의 분노. 곡 길이도 대부분 2에서 3분 안팎으로 짧고 직설적이었습니다. 연주 실력?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못해도 상관없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는 태도 자체가 펑크의 정신이었죠. 세상에 엿먹이는 음악, 그게 펑크였던 겁니다. 특히나 섹스 피스톨즈는 반항의 아이콘으로 영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이거 그냥 밴드 이름부터가 정신이 혼미해지죠. God Save the Queen은 발매 당시 영국 BBC에서 금지곡이 되기도 했는데 오히려 그 덕에 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금지곡이라는 게 꼭 우리나라에만 있던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의 영향을 받아 탄생한 후배 밴드 더 클래시는 펑크에 레게와 펑크를 섞기도 하고 프로그레시브한 구조를 넣기도 하면서 펑크락의 가능성을 크게 확장시켰고 섹스 피스톨즈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본인들만의 혁신적인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펑크락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고 있죠. 하지만 펑크가 남긴 건 단순히 분노와 소란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나치게 난해해진 프로그레시브 락의 정면으로 반격하면서 록 본연의 단순함과 에너지를 되찾아온 거죠. 동시에 펑크의 DIY, Do It Yourself 정신은 훗날 인디 음악 전반에 큰 영향을 줍니다. 다만 펑크락은 1977년 단 1년간 폭발적으로 타오른 뒤에 순식간에 하얗게 재만 남기며 수많은 하위 장르들로 분열되었습니다. 펑크락을 대표하는 섹스 피스톨즈도 76년 11월에 데뷔해서 단 한 장의 음반만 남기고 78년에 바로 해체해버렸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펑크의 불꽃이 워낙 강렬하고 짧게 타오른 덕에 그 뒤를 잇는 새로운 물결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물결, 뉴 웨이브죠. 뉴 웨이브는 펑크의 단순함과 정신을 물려받되 신디사이저, 전자드럼, 팝 감각을 적극적으로 섞어내면서 훨씬 세련된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쉽게 말해 펑크가 거친 원석이었다면 뉴 웨이브는 그 원석을 다듬어낸 작품인 셈이죠. 70년대를 지나 80년대에 접어들면서 짧지만 강렬하게 불타올랐던 펑크락은 수많은 갈래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그 후배격의 장르들 중에 새로운 시대의 물결, 바로 뉴웨이브가 있었죠. 펑크의 DIY 정신과 반항성을 계승하면서도 좀 더 상업적이고 세련된 사운드를 들려주던 뉴웨이브는 81년도에 개국한 MTV와 함께 듣는 것뿐만 아닌 보는 시대의 음악 세상을 열었습니다. 이때 처음 방송된 뮤직비디오가 바로 영국의 뉴웨이브 밴드 버글스의 Video Kills the Radio Star였어요. 곡 제목만 들어도 느낌이 확 오시죠? 곡 제목 그대로 음악의 주요 송출 루트가 라디오에서 TV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90년대에는 MTV 언플러그드라는 음악방송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기도 합니다. 지금도 전설로 남아있는 라이브 영상들이 해당 방송에서 많이 탄생하였죠. 물론 이제 이것도 옛말입니다. 25년 12월 31일 바로 올해의 마지막과 함께 MTV는 일괄 폐국하고 사업 정리를 하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뮤직비디오를 공개하는 주요 플랫폼이 TV에서 유튜브로 넘어온 지 벌써 꽤 되었고 그와 동시에 라디오 스타들을 죽여버린 MTV의 시대도 저물어버렸네요. 라디오를 죽여버린 MTV를 죽여버린 유튜브라. 결국 이런 게 세월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내듯 말이죠. 아무튼 음악이 듣는 것에서 보고 듣는 것으로 바뀌게 되면서 뉴웨이브는 점점 음악성뿐만 아니라 패션과 스타일 그리고 영상미를 중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를 열광하게 만든 대표적인 TV 스타들이 대거 출몰하게 되죠. 듀란 듀란, 블론디, 더 폴리스 등등을 떠올릴 수 있을 텐데요. 이들은 신스와 전자드럼 사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몸이 둠칫거리는 비트를 들려주었습니다. 코드 진행은 전신인 펑크락에 이어 심플했지만 사운드적으로 훨씬 세련된 느낌을 주면서 팝스러운 스타일을 물씬 풍겼죠.
또한 어찌 보면 마초적이고 강렬했던 이전의 락 사운드들에서 유니섹슈얼한 스타일로 옮겨가면서 패션과 스타일까지도 선도하게 됩니다. 지금도 팝스타들이 패션과 스타일의 유행을 주도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거기에 일렉트로니컬한 소스들 위주의 사운드들은 이후 댄스와 일렉트로닉 장르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1990년대에 접어들면 펑크의 단순함과 청춘의 에너지는 또 한 번 부활하게 됩니다. 이번엔 좀 더 캐치하고 라디오 친화적인 팝펑크라는 이름으로요. 그린데이나 썸41 같은 밴드들은 MTV 세대의 교과서가 되었고 2000년대 초반까지 전 세계 10대들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결국 펑크는 세대를 건너뛰며 뉴웨이브 그리고 팝펑크까지 끊임없이 재탄생한 셈이죠. 뉴웨이브가 세련된 옷을 입고 대중에게 다가가던 그 시점, 다른 한쪽 무대에서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기타는 번쩍거리고 보컬은 머리를 부풀린 채 초고음을 질러대며 무대 위에는 폭죽과 조명쇼가 쏟아졌죠. 바로 아레나 록과 글램 메탈입니다. 아레나 록은 말 그대로 아레나, 대형 경기장을 염두에 두고 만든 음악이었어요. 간단하고 따라 부르기 쉬운 후렴, 관객들이 함께 손을 들고 떼창할 수 있는 멜로디, 그리고 무대 뒤를 꽉 채우는 스펙타클한 사운드. 록은 더 이상 클럽이나 작은 극장이 아니라 수만 명을 집어삼키는 스타디움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하나, 멜로디가 크고 드라마틱할 것, 합창 유도형 후렴이라고 볼 수 있죠. 둘, 기타 솔로보다는 보컬 중심적일 것. 셋, 감정선이 뚜렷한 발라드의 감성, 즉 팝과 록의 중간 지점의 느낌. 그리고 이 모든 조건에 완벽하게 충족한 밴드로는 저니가 있습니다. Don't Stop Believing은 록 역사상 가장 유명한 떼창곡 중에 하나로 단순한 코드와 희망적인 메시지 덕분에 지금도 스포츠 경기, 영화, 드라마 등 곳곳에서 울려 퍼집니다. 우리나라에서 다시 한번 대유행한 오픈암스도 마찬가지고요. 저니의 보컬인 스티브 페리의 폭발적인 가창력은 아레나 록 보컬의 전형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다른 밴드 포리너는 하드락의 힘과 팝발라드의 감성을 동시에 잡아낸 밴드로 I Want to Know What Love Is 같은 곡으로 아레나 록은 파워 발라드라는 공식을 확립했습니다. 그리고 본조비가 있죠. 80년대에 I'll Be There For You, Living on a Prayer 등의 대히트곡을 뽑아내며 승승장구하다가 약간의 부침을 겪는 듯 싶더니 2000년에 It's My Life로 자신들의 클래스를 공고히 다지고 2017년에는 로큰롤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기까지 합니다. 25년 기준으로는 데뷔 41주년이라는 엄청난 장수 밴드죠. 이렇게 아레나 록은 멜로디 중심적이며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정서를 담은 곡이 주가 되다 보니 팝 록과도 결을 같이 하는 면이 있습니다. 글램 메탈 혹은 팝 메탈 또한 이 시기를 대표하는 또 다른 괴물입니다. 글래머러스, 말 그대로 화려함을 전면에 내세웠어요. 부풀린 헤어스타일, 과감한 메이크업과 의상, 섹슈얼한 무대 매너까지 말이죠. 모틀리 크루의 Gir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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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곡은 당시 LA 클럽 씬의 방탕하고 패태적인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왔고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글램 메탈의 교과서였죠. 포이즌은 글램 메탈의 화려한 외형과 파티 문화를 대중화시킨 밴드였고 Every Rose Has Its Thorn 같은 넘버로 대성공을 거두며 록 발라드의 황금기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이 중에 미국 서부에서 활동한 글램 메탈 밴드들을 따로 묶어서 LA 메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초창기 스키드로우나 건즈 앤 로지스의 전신이었던 LA 건즈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사실 글램 메탈이라는 어원부터가 어떤 음악적인 성향보다는 보여지는 것에서 따온 것이다 보니 그들의 음악 스타일은 대체로 하드락이나 헤비메탈과 비슷한 경우가 많았어요. 대신 시기적으로 더 나중이다 보니 하드락스러운 사운드에 팝스러운 훅과 멜로디가 얹어져 있고 앨범마다 발라드 넘버가 한두 개씩 포함되어 있었다 정도의 차이가 있었죠. 건즈 앤 로지스도 자신들의 음악적 정체성을 하드락에 두고 있었지만 글램스러운 느낌 또한 확실하게 있었고 에어로스미스 또한 80년대 이후 글램적인 요소를 활용하면서 한 번 더 전성기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이 시기의 록은 말 그대로 록스타는 슈퍼스타라는 공식을 확립했습니다. 수만 명이 몰린 스타디움, 수백만 장이 팔린 앨범, MTV를 통해 전 세계로 퍼진 화려한 뮤직비디오. 록은 더 이상 반항아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문화산업의 중심에 선 초대형 엔터테인먼트가 되었죠. 흥미로운 건 이런 흐름이 미국과 유럽을 넘어 일본까지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에서는 엑스제팬을 비롯한 비주얼계 밴드들이 글램 메탈의 화려한 외형과 무대 연출을 흡수해 여기에 일본식 감성과 스피드 메탈, 클래식적 요소를 결합했습니다.
그 결과 단순한 모방을 넘어 비주얼계라는 독자적인 락 장르와 문화가 형성되었고, 엑스제팬은 지금도 일본 락씬의 전설로 기억되죠. 정리해보면 아레나 락은 모두가 함께 부를 수 있는 락의 대중화였고, 글램메탈은 락스타의 삶을 가장 화려하게 보여준 쇼케이스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영광의 시대가 그렇듯 이 장르에도 한계가 다가왔습니다. 지나친 화려함과 퇴폐적인 이미지, 그리고 상업적 공식에 집착하면서 음악적 진정성이 희석되었다는 비판이 커졌고, 결국 9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런지라는 새로운 흐름이 등장해 이전까지의 음악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